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46회입니다. 그러나 모두 묵묵부답 침묵만 지키고 있다. 그때 제일 말석에 앉아서 마치 개처럼 도둑질을 하던 식객 하나가 말문을 열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하여 그날 밤 그는 개처럼 진나라 왕궁의 창고에 진입하여 전에 명상군이 수왕에게 바쳤던 흰 여우 가죽옷을 훔쳐 가지고 나왔다. 그것을 후궁에 바치자 그녀는 수왕에게 맹상군을 풀어달라고 청을 하여 마침내 수왕은 맹상군을 석방하였다. 맹상군은 풀려나자마자 급히 서둘러 떠났다. 통행 정면수도 고치고 이름도 바꾸어 국경을 통과하기 쉽게 하려 했다. 그들은 한밤중에 한곡안에 이르렀다. 진나라 수왕은 뒤늦게야 속옷을 깨닫고 그를 찾았으나 이미 달아난 뒤였다. 그래서 즉시 군대를 풀어 그를 뒤쫓게 했다. 맹상군은 한국안에 도착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는 관문이 열리지 않아 나갈 수 없었다. 맹상군은 진나라 병사들의 추격을 크게 걱정했다. 이때 말석에 있던 식객 중에 닭울음 소리를 잘 흉내내는 자가 있어 그가 닭울음 소리를 내자 인걸이 다른 닭들이 모두 함께 울었다. 드디어 한국안의 관문이 활짝 열렸고 일행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 문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나라 추격병들이 한국안에 도착했지만 이미 맹상군은 떠난 뒤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일찍이 맹상군이 닭울음 소리를 잘 흉내내는 사람과 도둑질하는 자를 식객으로 맞아 들였을 때 다른 식객들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자리에 앉는 것조차 커다란 수치로 생각했다. 그러나 맹상군이 진나라에 들어가 정작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결국 그 두 사람이 그를 살려냈던 것이다. 모든 식객들은 맹상군의 사람 보는 눈을 다시 보게 되었다. 맹상군 일행이 진나라를 탈출하여 조나라를 지나가는 길에 조나라 평양군이 성대하게 영접하였다. 그때 조나라 사람들은 맹상군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경하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는 직접 맹상군을 보더니 모두 비웃는 것이었다. 맹상군은 기골이 장대한 장군인 줄 알았는데 오늘 직접 보니 난장이처럼 작구나. 맹상군이 이 말을 듣자 크게 분노하여 같이 있던 식객들을 시켜 수백 명을 사정없이 베어버리고 마침내 한 고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는 길을 떠났다. 한편 제나라 민왕은 자기가 맹상군을 진나라를 보내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에 걸렸다. 그는 맹상군이 들어오자 재상으로 동행하고 정치의 모든 권한을 맡겼다. 맹상군이 이렇게 하여 진나라의 원한을 가지게 됐다. 그는 전에 제나라가 한나라와 위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공격했기 때문에 한나라 위나라에게 함께 진나라를 공격할 것을 요구하려 했고 또한 서주에서 무기와 군량미를 빌려오려 했다. 그러자 소대가 서주를 위하여 맹상군에게 진언하였다. 공작해서 제나라 군대를 이끌고 한나라와 위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공격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초나라 땅을 빼앗아 한나라와 위나라를 강하게 해주었는데 지금은 진나라를 공격하여 그 두 나라를 더욱 강하게 해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와 위나라가 남쪽으로 초나라에 대한 근심이 없고 서쪽으로 진나라와의 걱정이 없어지면 결국 제나라가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작께서는 진나라를 공격하지도 않고 서주에서 무기와 군량미도 빌려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작께서 한국권까지 가시더라도 진나라를 공격하지 마시고 서주로 하여금 진나라에서 맹상군은 진나라를 공격하여 한나라와 위나라를 강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진나라를 공격하라는 것은 진나라가 사로잡고 있는 초나라 회항으로 하여금 초나라 동쪽 땅을 제나라에게 떼어주도록 하고 또한 회항을 석방하여 초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는 공격당하지 않으면서 초나라의 땅을 이용하여 화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반드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 초나라 왕이 풀려날 수 있다면 반드시 제나라에 고마워할 것입니다. 제나라는 초나라 동쪽 땅을 얻어 반드시 강대해질 것이며 서울 땅 역시 아무런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진나라가 커다란 손실을 잊지 않고 또 삼진의 서쪽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삼진은 반드시 제나라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맹상군은 조사라고 동의하였다. 그래야 그는 한나라와 인호로 하여금 진나라로 예물을 보내 축하하게 하여 전쟁을 피하게 됐으며 제나라와 한나라 그리고 위나라 상국은 출병을 하지도 않고 서주에서 무기와 신경을 빌려줄 필요도 없게 됐다. 베풀면 반드시 보답이 있다. 맹상군의 식객 중에
맹상군의 예측과 몰래 정을 통하고 있었던 자가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식객 한 사람이 맹상군에게 고해바쳤다. 식객의 신분으로 주인의 여자와 관계하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서 없애버리십시오. 그 말을 듣고 있던 맹상군 웃으면서 괜찮소. 남자는 원래 아름다운 미인에게 빠지게 되어 있지 않소. 그냥 눈 감아줘 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맹상군은 자기 애처와 정을 통하고 있는 식객을 불렀다. 내가 이제껏 이렇다 할 벼슬 자료도 주지 못해 대단히 미안하고 그런데 웬만한 벼슬은 그대가 만족해 할 것 같지 않소이다. 내가 위나라 왕과 친밀한 사이인데 예비를 마련해 줄 테니 위나라의 왕의 자제가 벼슬을 할 생각은 없어. 내가 손을 써주리다. 그래야 그 식객은 위나라의 자제가 높은 벼슬을 하게 됐다. 그 후 위나라와 제나라의 관계가 악화되어 위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이때 그 식객이 위나라 왕에게 말했다. 전하, 제가 오늘날 전하를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맹상군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추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위나라와 제나라는 원래부터 자자소송 끝까지 서로 창을 마주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한 형제 나라입니다. 어찌 제나라를 공격하여 서랑들의 명세를 깨고 또 맹상군과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십니까? 바로 근데 제나라 공격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 강행하시려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고 피를 뿌리게 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위나라 왕은 제나라 공격을 단념하였다. 이 소식에 제나라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여 맹상군의 지혜와 사람됨을 칭송하였다. 맹상군이 제나라 세상에 되자 그의 사인 위자가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러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세 차례 다녔지만 한 푼의 돈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맹상군이 그 까닭을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어떤 현명한 분이 계시기에 그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맹상군은 크게 화를 내면서 그를 면직시켰다. 몇 년 뒤에 어떤 사람이 제나라 민왕에게 맹상군을 비방하였다. 맹상군이 반란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때마침 정갑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키자 민왕은 맹상군의 조종하에 일어나지 않은지 의심하였다. 맹상군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이전에 위자가 세금을 빌려줬던 그 현명한 자가 이 소문을 듣고 민왕에게 글을 올려 맹상군께서는 결코 반란을 일으킬 뿐이 아닙니다. 제 목숨을 보고 맹세하겠습니다. 하고는 궁궐문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목을 찌르고 죽었다. 민왕이 크게 놀라 사실을 조사해보니 과연 맹상군이 반란을 꾸민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맹상군을 다시 부렸다. 하지만 맹상군을 병을 핑계로 벼슬을 내놓고 고향 설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청하자 민왕은 이를 허가했다. 그 뒤 제나라 민왕은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더욱 교만해져서 맹상군을 제거하려고 했다. 이때 맹상군이 위나라로 망명하자 위나라 소왕은 그를 재상으로 삼았다. 위나라의 재상이 된 맹상군은 서쪽으로 진나라, 조나라와 연합하여 연나라와도 힘을 합쳐 제나라를 격파했다. 제나라의 민왕은 피하여 달아나 그 땅에서 죽었다. 그들을 이어 제나라의 양왕이 즉위하자 맹상군은 중립을 지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제나라 양왕은 즉위한 후 맹상군을 두려워하여 그를 우호적으로 잘 대접하였다. 전문이 죽자 시호를 맹상군이라 하였다. 그 아들들이 서로 설국의 지위를 잇겠다고 다투기자 그 틈 타서 제나라와 위나라가 함께 그 아들들을 공격하여 멸망시켜버렸다. 그래야 맹상군은 후사가 끊어지게 되었다. 장급이여 돌아갈 거라. 풍안이라는 사람은 맹상군이 빈객들을 잘 대우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맹상군은 집신 신고 행색에 지켜치한 그의 모습에 개의치 않고 물었다. 먼 길을 와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는지요? 당신께서 빈객을 좋아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나는 집에 가난해 살 수가 없어서 당신 집을 식객이 되고자 합니다. 맹상군은 그를 하동 숙소에 머물게 하고 10월이 지나 숙소 사정을 불러 물었다. 그 손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예, 그 손님은 매우 가난해 겨우 칼 한 자를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그것도 새끼질로 자루를 감은 보잘것없는 칼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장급이여 돌아갈 거나 내 밥상에 고기가 없구나 라는 노래를 부르고 왔습니다. 그러자 맹상군은 그를 중동 숙소로 옮겨주고 고기 반찬을 주었다. 그리고 5일 후에 다시 숙소 사감에 물었다. 숙소 사감은 여전히 칼을 두드리면서 장급이여 돌아갈 거나 밖에 나가서 해도 술에 걷곤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맹상군은 다시 그를 상등 숙소로 옮겨주고 떠나들 때 술을 제공하였다. 5일 후에 또 숙소 사감에게 물으니 그분은 여전히 칼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금이여 돌아갈 거나 살지 없구나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맹상군은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1년이 지나도록 풍화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무렵 맹상군은 제나라 재상으로 있어서 설당에 봉해졌고 만호의 인구를 다스렸다. 그의 식객은 3,000명이나 되어 조세 추임만으로 그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 설당의 백성들에게 빚을 놓았다. 하지만
당시 설탕의 수입이 좋지 못하여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모두 이자도 갚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식객들을 접대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맹상군이 걱정하다가 측근들에게 물었다. 누가 설국에 와서 빚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러자 숙소 사감은 풍환이라는 사람은 용모와 행동거지를 볼 때 은별이 능하고 도의가 있는 장자입니다. 그를 보내 빚을 받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맹상군이 그 의견에 따라 풍환을 불러 말했다. 빈객들께서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사람들은 3,000명이 넘습니다만 이제 봉업의 세입만으로 이 많은 분들을 접대하기 어려워 설당에 빚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자도록 설당에서 빚은 한 푼도 갚지 않고 많은 백성들은 이자조차 내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여러분께 식사도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 일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풍환은 맹상군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길을 떠났다. 그는 곧바로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자 10만 건을 징수하였다. 그는 그 돈으로 살찐 소를 사고 맛있는 술을 빚어 돈을 빌린 사람을 모이게 하였다. 이에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오고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와서 차용증서를 대조하였다. 그리고는 모두 한데 모여서 매일같이 소를 잡고 술을 준비해 잔치를 벌였다. 모두가 술이 거나게 오르게 되면 풍환은 차용증서를 지나무처럼 대조하여 이자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이자를 지불 일치를 정하고 가난해서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사람은 차용증서를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렸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맹상군께서 당초 돈을 빌려준 가득은 가난한 백성들이 그 돈을 미천으로 삼아 생업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었소. 이자를 붙인 것은 식객들을 접대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요. 이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지불할 날짜를 약속받고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차용증서를 불태워 그 채무를 취소할 것이요. 그리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마음껏 드시오. 이렇게 인자하신 공자님이 있으시 어찌 그 아름다운 뜻을 저버릴 수 있겠소.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제배하고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다. 한편 차용증서를 태워버렸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맹상군은 크게 화를 내며 사람을 보내 풍환을 소환하였다. 풍환이 오자 맹상군이 말했다. 나에게는 3,000명의 식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돈을 대부해 줬던 것이요. 봉업의 수입이 적고 백성들이 거의 시간에 맞춰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빈객들에 대한 접대를 못할까 걱정이 되어 선생에게 빚을 받아오도록 청했던 것이요. 그런데 선생은 먼저 돈을 받은 뒤 살찐 소와 맛있는 술로 잔치를 열고 더구나 차용증서까지 불태워버렸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자 풍환은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우기와 술을 많이 준비하지 않으면 채무자들을 모을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누가 돈을 지불할 수 있고 누가 돈을 지불할 수 없는지 구별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기한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내가 그곳에 눌러앉아 10년 동안 빚 독촉을 해본들 지불하지 못한 이자만 많아질 뿐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 입장에서 보면 공자께서 이익만 탐하여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실 것이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을 배반하여 도망쳤다는 오명환을 모두 뒤집어 쓸 뿐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격려하여 공자의 명성을 널리 펼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차용증서를 모두 불태워 없애고 유명무실한 장부를 취소한 것은 설당의 백성들 하여금 공자를 가깝게 이기고 유명무실한 장부를 취소한 것은 공자 이름을 빈들여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공자께서 이해하지 못하실 일이겠습니까? 그러자 맹상군이 손뼉을 치며 잘하니라고 풍환에게 감사했다. 교토 상굴. 그러므로 제나라 왕은 진나라와 초나라의 맹상군에 대한 비방결락에 빠져 맹상군의 명성이 자신보다도 높고 권력도 맹상군이 모두 농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맹상군의 재상 직위와 봉을 모두 회수하였다. 맹상군이 재상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식객들이 그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이때 풍환이 말했다. 저에게 진나라로 타고 갈 수 있는 수레 한 대만 주십시오. 반드시 기공을 제나라에서 다시 중용되도록 만들고 영지도 더욱 넓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자 맹상군은 그 수레와 예물을 마련하여 그를 진나라로 보냈다. 풍환이 진나라 와서 왕을 만나 설득하였다. 지금까지 진나라 들어온 천하 유교색들은 진나라 편에 서는 자와 제나라 편에 서는 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진나라와 제나라는 천하를 양분한 두 강국으로 결코 함께 조율할 수 없는 두 나라입니다. 그러자 진나라 왕이 자불한 서로 허리를 꼿꼿이 세워 물었다. 그러면 진나라가 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어? 공안은 제나라에서 맹상군이 파면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알고 있어. 진나라 왕이 대답하자 풍환은 사실 제나라가 천하의 강국으로 나서게 된 지로 바로 맹상군의 인식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가 지금 중상모략을 당하여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